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시원하게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의 상승이 삼전닉스를 중심으로의 상승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어제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종토방 같은 커뮤니티를 한 번씩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던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듯이 지금은 바닥권 영역인 건 확실하다. 하지만 언제부터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이 만들어질진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밀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게 현재 시장만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드가 종목에 대부분 다 묶여 있으실 테고 그리고 손실폭 또한 상당히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엔 내 종목이 빨리 반등이 나와서 탈출 후에 새로운 종목을 진입해서 멘징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투자자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최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탈출 전략을 짜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저의 분석이 100% 맞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플랜을 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분석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볼 테니 오늘 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 영상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등 사이클이 오면 빠르게 원금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할 수 있다 라고 댓글에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분명 그 바람 이루어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저의 차트를 보시면 새로운 수식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에 대한 용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중장기 추세 라인에 있는 종목들의 맥점을 잡아내는 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앞에 처음에 시작됐던 이 부분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이렇게 회색 구름이 쳐져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세력이 매집해 있는 구간이거나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녹색밭 존으로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이런 매수 신호가 뜨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부터 우리는 매수 진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얘들이 이제 상승 추세로 갈 때 여기에 대한 파란색 선과 이 녹색 선이 있잖아요. 이 라인이 우리한테는 매수 존이자 이 녹색 선을 이탈하면은 세력 이탈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대응선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세력 화살표가 뜨면은 우리는 매수 진입을 할 수 있고 그 뒤로 추이를 보잖아요. 그럼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얘가 내려갈 때 얘가 처음에 매수 추이가 나왔을 때 이 정도의 이제 캐파를 우리가 먹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세력이 다 해먹고 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재차 매집을 위한 하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탈 여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세력이 아직 잔존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력선 화살표가 생긴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서 한 번에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우리는 이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수존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여기서 반등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 구간 세력 이탈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여기서 매수를 해서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 구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리스크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왜냐? 이런 구에서 먹을 때는 엄청나게 큰 캐파로 먹을 수 있지만 손절할 때는 짧게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요. 이런 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구에서 우리는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뭐가 나와요?
세력성 화살표가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여기에서 매수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이후에 뭘 봐야 되냐면요.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 세력성 화살표에 대한 기준봉가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 매수 영역 존 이 구간만 이탈을 안 하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결국엔 계속 이 녹색밭을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녹색밭을 이탈하면요. 결국엔 그 이후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밭의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어떻게 됐냐? 이 녹색밭 영역을 지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완전 이탈하게 되면 결국에 회색 구름, 먹구름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하향에 압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매수해야 될 지점은 이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이라도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녹색밭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로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녹색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얘가 녹색밭의 이 상단 라인을 돌파해서 이 녹색밭이 점점점 영역이 다시 확장되는 구간으로 가야지 계속 상승 추세에 대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녹색밭에 대한 상단 라인 그 구간이 22만 4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장 영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20만원 라인을 결국엔 돌파하지 못하고 하방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는 여기까지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정 주다가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세력성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최근에 댓글에 LS 일렉트릭 관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관점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보통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요 어떠한 메이저 세력들, 즉 주가를 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세력들도 인가인지라 제각각 올리는 성향 같은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누군 21선을 보는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 중장기 추세 라인 막 61선, 121선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탄력 있게 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세력은 똑같은 분석으로 적용을 시키기보다는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은 과연 어떤 식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단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수식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 22만 4천원을 빠르게 올라와서 안착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는지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수식을 가지고 예전부터 이렇게 지수가 너무 흔들릴 때 제가 한 번씩 꺼내가지고 바닥의 자리를 잡고 그 맥점 자리를 찾는데 유용하게 쓰는 지표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즘 좀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 보면은 여기서 이 정도의 만큼 캐파만큼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력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서 이 정도의 만큼 이제 올라갔고 녹색밭이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엔 최근의 구간에서 이제 먹구름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 구간을 수렴하면서 이제 세력성 화살표가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세력성 화살표가 나온 이후에 이 구간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하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엔 이걸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얘가 이탈을 했다가 결국엔 이 구간을 올라타고 나서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이 세력은 여기에 대한 이 손절 라인, 이 구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이탈을 했다가 어느 순간 빠르게 여기에 올라타고 이 구간을 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그쵸?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제가 만든 이 가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수식을 적용해서 D&D 파마텍의 흐름을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엔 다시 한번 먹구름이 나왔다가 다시 녹색밭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 머물러 있나요? 딱 이 구간에 지금 지지받으면서 머물러 있어요. 결국에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얘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이 녹색밭 영역도 점점점 커지면서 상승 추세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틱을 보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66,300원과 여기서 페이크 줬던 이 저점 56,700원 요 구간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맥점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이런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깜짝 선물을 또 한번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 설명해드리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수식 나도 갖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수식 나중에 공개해 드릴 겁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스팟성으로 한번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항상 집중하시면서 언제 이 수식 공개하는지 빠르게 캐치하셔가지고 이 수식 여러분들 차트상에도 세팅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나서 한 2, 3일 정도만 공개하고 나서 다시 비공개로 전환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이 수식 갖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코미팜입니다.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때 세력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여기에 대한 이 손절 라인을 이탈했나요? 결국에 손절 라인은 이탈 안 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한테는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력선 화살표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최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지표가 정말 타점만 잘 잡히면은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 건데, 자, 일단은 뭐 이거는 과거의 상황인 거고 현재 상황을 우리가 보자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세력선 화살표에 대한 기준봉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라인이 생겼죠. 그럼 결국엔 코미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얘는 이제 또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이 얼마예요? 지금 보시듯이 한 6,900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코미팜을 신규 매수를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이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지금 현재 손실 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얘가 6,900원을 이탈한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얘가 이 구간을 딛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결국엔 얘도 지금까지 이 상승 추세 라인이 생겼다가 한 번 정도 흔드는 구간인데, 결국에 이 구간을 딛고 반등 나온다면은 이 구간이 결국엔 세력들이 재매집을 한 이후에 다시 재차 2차 상승으로 쏘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자리가 위기의 구간이냐 아니면은 기회의 구간이냐, 그런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코미팜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6,9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신성-ENG입니다. 신성-ENG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서 처음에 추세 라인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쭉 올라가잖아요. 결국엔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세력은 잔존에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추세가 이제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의 각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 정지 당한 이후에 이 고점 찍고 나서 쭉 밀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로 이제 나왔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지금 원점까지 내려온 거예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선, 세력 이탈선이죠. 14,200원 라인, 이 구간을 이탈한지 여부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구도가 나오면서 이 녹색반 영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 다 대부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 14,200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구간만 지켜주면은 사실상 얘는 올라가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상승 관점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세력선 화살표가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이 녹색반 영역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구간에서 심플하게 이 세력반 영역의 상단 라인이나 하단 라인을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을 가지면서 손실이었던 내 계좌가 수익으로 계속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성-ENG는 대응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맥점은 14,200원이다. 14,2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의 영역은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매수의 적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물론 손실 중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갈 겁니다.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시장이 바닥권의 영역이지만 내 종목이 바닥권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요한 바닥의 자리에 대한 맥점을 지금 찝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14,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 구간은 바닥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상방으로 튀어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14,200원을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관점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추후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가 운영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대응 관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원래는 내가 한 25,000원 정도까지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먹고 빨리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추세 라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 녹색반 영역도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목표가를 좀 더 상향해서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의 대응 관점을 우리가 계속 수정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간에 신성 ENG는 현재 바닥권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참 재밌는 차트예요. 얘도 보면요. 이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에서 세력선 화살표가 처음 나온 다음에 녹색반 나왔죠.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엔 얘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구간에 한 방에 이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뭐 어떻게 돼요? 이 구간은 못 올라타잖아요. 계속 저항받고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의 흐름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맥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단편적으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무조건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또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얘들이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녹색밭이 나왔잖아요.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쵸? 다시 한번 이 매수 밴드존이 새롭게 탄생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 구간을 이탈했나요? 이탈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계속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한번 치고 나서 딱 매수 영역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서 계속 반등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반등, 또 다시 한번 반등. 이 구간을 회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 거예요. 그쵸? 기존에 제가 CS 윈드를 접근 방식을 상한가 매매 기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바 있어요.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우리가 좀 보자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가 갔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매수 밴드존에서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손절 라인을 이탈시켰지만 계속 이 구간을 비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저점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매매 기법으로 보더라도 얘는 아직까지는 이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얘는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최소한도 이 상한선 56,600원 라인 이 구간까지는 그냥 최소한도 한 번 정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세력선 화살표 관점으로 보니까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자리가 또 바닥권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CS 윈드한테는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시원하게 좀 반등 한번 나와주면은 퍼펙트하게 고민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추후에 이런 구간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거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의거해서 끊어야 할 구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 그냥 끊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바닥의 맥점 자리에 찝어드리고 그리고 추후에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어느 구간에서 또 끊어야 할지 탈출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퍼펙트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힘이 많이 나죠. 그쵸? 자, 그 다음으로 고려 아연입니다. 얘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상한가선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상한가가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와리가리 하고 나서 이 손절 라인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속 저항받고 있죠. 그런데 저항받으면 실망 매물이 나서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계속 이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이런 구간들을 올라타고 나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구간들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얼마나 많이 개미들 물려있으면 거의 9개월 동안 이렇게 개미들 털어낸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구간을 딱딱딱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 뒤로 여기 상한선 라인 또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때요? 매수 영역쪽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 구간에서 계속 탄력 있게 지금 지지를 받는 흐름이잖아요. 최종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절 라인 대략적으로 85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언제든지 이 상방으로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할지 여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85만 3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까 이때처럼 계속 저항을 받는 흐름이 생길 것이다. 그럼 저항을 받으면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5만 3천 원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맥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사고 나서 85만 3천 원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는 반등을 요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린 건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맥점 자리,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가격대를 알려드린 거고, 반대로 신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자리가 또 매수의 관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종목 분석을 해드린 거는 양날의 검인 거죠. 결국엔 올라가는 거 다 기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방향성이 나뉘는 가격대 종목마다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죠. 그 가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말 어떤 종목들마다 아주 중요한 그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만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면요, 결국엔 지금 시장 자체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탈하게 되면 계속 저항받으면서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게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가격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세력선 기준의 관점에서 현재 딱 매수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 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종목들, 제가 딱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당장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매수를 안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 이 세력선 자체가 거의 추세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옆으로 좀 이어가다가 더 좋은 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지금 내가 손실 중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내 종목이 먼저 탈출 구도가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종목을 들어가든 말든 그 다음 플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시드가 풀렸을 경우에 당장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종목 발굴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선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자꾸 이상한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물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손실 중이고 매수할 시드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시드가 풀렸을 때 계속 그 종목들을 추이를 지켜보다가 지금은 정말 적기다,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면은 결국에 내가 뇌동매매하지 않고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을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보고 원금 회복을 빠르게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컨텐츠를 운영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상승장일 때는 무조건 종목 다 찍어드리죠. 그럴 때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본질적으로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제가 컨텐츠를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슈프리마입니다.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이 추세 라인을 보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그 뒤로 바로 이렇게 쏘진 못했어요. 그런데 손절선을 이탈했나요? 손절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버텨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까지만 상황 봐서는 아직까지 바로 땡겨주지는 않았지만 세력이 잔존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렇게 새로운 추세 라인, 새로운 기준선이 생기면서 새롭게 이 선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그 뒤로 계속 이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상승의 본궤도로 올라가더라. 그쵸? 그리고 와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기준봉이 또 생겼어요. 그쵸? 그럼 이 구간에 대한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생겼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파동이 또 생기면서 이렇게 꾸준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흔들어 놓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선이 생겼어요. 그쵸? 여기서 한번 생기고 여기서 또 한번 생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선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셨으면 이 구간이 분명히 매수의 자리로 보이실 겁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를 계속 흔들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세력의 마음이에요. 세력이 어느 정도 매집이 탄탄하게 됐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빠르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는 바닥권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진입을 한다면 수익이 나는 건 시간적인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권 자체가 얼마냐면요, 44,700원과 38,800원 라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38,800원 이 라인을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약간 비중 축소나 손절을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상방으로의 공간이 열려있다라는 걸 이 세력선을 가지고 완벽한 원칙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꽤 괜찮은 흐름이죠? 근데 저한테 내가 뭔가 대응 관점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댓글에다 언제든지 적어주세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요,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딱 중요한 포인트가 생겼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맥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세워나가고 전략을 짜나갈지 그런 것들을 세워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GS건설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력이 입성한 구간을 우리가 이 지표로 보면은 이때부터였죠. 이때가 2025년 1월부터였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준선이 생기고 나서 살짝 여기서 보시면은 손절 라인을 이탈시켰어요. 그쵸? 딱 하루만. 이런 게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선이 그냥 나온 선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이 선을 왜 이렇게 살짝 이탈시켰다가 그 다음날 바로 지지받고 이렇게 올리겠어요. 그쵸? 계속 손절이 안 나가니까 개미들 털어내려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주입시킨 구간이에요. 더구나 여기 바닥 신호도 딱 하나 잡혔네요. 그쵸? 제가 만든 이 수식들은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실전 매매에서 제가 쓰고 있는 지표니까. 뭐 다른 채널들 보면은 이상한 수식 가져와가지고 잘 올라가는 종목들만 보고 자, 맞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거 그냥 제가 진짜로 실전 매매에 써왔던, 그리고 적중률이 가장 좋았던,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는 이런 수식을 쓰면 잘 맞더라, 단타를 할 땐 이런 수식이 잘 맞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저의 메모장에다 다 적어놓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데이터를 추측해가지고 혼자서 써먹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진짜 이거를 10년 넘게 이거 연구해가지고 땀 흘려서 만들어낸 건데, 이걸 여러분들은 그냥 단 이 영상 하나에 다 습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뭐 돈을 달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얘를 보면요, 그 뒤로 한 번 정도의 수익을 주고, 그리고 그 뒤로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라인이 생기면서 이 구간을 지지받고 어마어마한 상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변동성이 이제 강해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롭게 새로운 추세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얘가 먹구름으로 이제 이어지려고 하방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새로운 수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얘는 앞에서 이 구간들은 조정을 보이면서 세력들은 재차 매집을 또 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새로운 세력선이 생기면서 이 구간을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녹색반 영역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거는요, 한번 맥점 잡아가지고 한번 탄력받고 올라가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맥점을 잡아내는 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하나만 딱 맥점을 잡으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손실폭이 마이너스 50이 됐던 간에 한 번에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분명히 계좌가 반토막 났어도 그 계좌는 다시 한번 그 이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GS건설이고요. 지금까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응 관점 딱 확실하게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가격은 딱 이겁니다. 자, 상단 라인은 27,750원, 그리고 하단 라인 꼭 손절해야 될 구간은 24,000원입니다. 24,0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잘라야 되지만 그 뒤에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이 또 있잖아요. 그 전파동에서 이렇게 세력선이 나왔던 구간, 이런 구간들이 또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구간은 24,000원을 손절 라인을 잡되 그 뒤에 손절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재차 복수전을 할 수 있는 연결 동작으로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수식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 관점을 세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듯 이렇게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장중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장이 끝난 뒤에 공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매수가 영역을 터치했을 때
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응도 훨씬 빠르고 반등 흐름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 드렸던 이 상한가 수식 응용편도 생각해보면 보시듯 이렇게 2연상, 3연상 간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상한가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폭이 30에서 4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서 이 상한가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장 끝난 이후에 상황만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큰 결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상한가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매수가 영역으로 진입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상한가 소통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수식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동매매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예요. 단타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매달마다 1기, 2기처럼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매매 1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저의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세력선 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관점 설명도 해드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가격대도 여러분들한테 맥점을 말씀드렸어요. 자, 신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매수 기회가 보이셨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종목에 손실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단 기준이 섰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제가 몰랐으면 몰랐지 아는 선에서는 다 대답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제 영상 찝어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의 댓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영상을 또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영상도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